작은 생각들을 담아 우리 마음속 큰 그림자에 기대어 생각을 섞어봅니다. 반갑습니다. 사소한 책방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연말부터 신년의 많은 모임, 사람 만날 일이 많은 요즘인데요. 이렇게 만난 여러 사람 중 현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은 어떤 루틴이 있을까 생각하며 오늘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밤잠 설치며 고민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철학자의 지혜 속에서 우리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깨달음을 찾아보는 시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독은 모든 위대한 정신이 거쳐가는 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고독, 이 단어를 떠올리며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고독을 외로움과 연결짓곤 하는데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달랐습니다. 그는 고독이야말로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는데요. 똑똑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활용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고독이란 단순히 외로움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고독은 우리에게 창의성과 통찰력을 길러주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홀로 있는 시간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작은 시도를 통해 그 시간의 가치를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카페에 앉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느낀 감정은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요. 혹시 혼자 있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점차 나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이란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새로운 장난감을 탐구하듯 고독 속에서도 재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작은 기록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지요. 다이어리에 하루를 돌아보며 간단한 메모를 적어보는 것처럼요. 고독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고독은 모든 위대한 정신이 거쳐가는 길이라고 했는데요. 어쩌면 그 길 위에서 진정으로 나만의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한번 길 위에 서볼까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삶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중의 기준은 결코 진리의 기준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과 의견에 휘둘리곤 합니다. 친구가 던진 한마디, 주변 사람들이 보내는 미묘한 표정 하나가 생각보다 우리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들은 유행이나 대중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선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선택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요? 이 결정이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할까요? 스스로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판단력을 시험해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친구의 조언을 듣고 고민이 생겼다면 그 조언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친구의 기준에 맞춘 것인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의 말이 자꾸 신경 쓰일 땐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대부분의 경우 현재 느끼는 압박감이나 타인의 기대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나만의 기준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타인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나다운 선택을 존중한다.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와 같은 문장을 써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신의 기준을 글로 써보면 이것이 마치 나침반처럼 우리의 선택을 이끌어주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대중의 기준은 결국 진리의 기준이 아니니까요 라고 말했는데요. 어쩌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만의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에서 더 큰 자유를 찾는 방법일지 모릅니다. 오늘 밤 나의 기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단순함 속에서 진리를 찾는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천재는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일상은 종종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곤 하는데요. 계획은 점점 길어지고 해야 할 일은 쌓이기만 하죠.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단순함이야말로 삶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똑똑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필요 없는 것을 과감히 덜어내고 본질에 집중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함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함은 단지 물건을 버리거나 일정을 줄이는 것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단순함은 우리의 에너지를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삶의 태도인데요.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단순하게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내가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 물으며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일부터 차근차근 실행해보는 거죠. 혹시 단순하게 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거나 SNS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여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게 시작한 변화가 쌓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삶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함을 추구하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살면 정말 더 나아질까? 사실 단순함은 단지 삶을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복잡한 생각을 줄이고 중요한 곳에 몰두할 수 있다면 삶의 방향은 더욱 또렷해질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천재는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 속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어쩌면 단순함 속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단순함을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사소한 책방과 함께 쇼펜하우어가 말한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고독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으며 단순함 속에서 진리를 찾는 삶의 방식을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소한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